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부 장준영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주제는 AI 기반 실종자 수색 지원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과 지자체의 CCTV 분석망에서 AI가 후보 위치를 빠르게 찾고 가족은 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민간 앱이 CCTV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승인과 경찰 검토를 전제로 한 수색 지원 서비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실종자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시간입니다. 가족은 마지막으로 본 위치와 인상착의를 알고 있지만 그 정보가 바로 CCTV 분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찰과 지자체 관제센터는 CCTV 접근 권한과 수사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영상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문제는 AI를 활용해 초기 수색 범위를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는가입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와 CCTV 접근 권한입니다. 처음 아이디어처럼 앱이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받고 CCTV를 분석한다고 말하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CCTV 영상과 민감정보 처리는 경찰 또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앱은 가족이 사진, 인상착의, 마지막 위치를 제출하고 경찰이 검토한 정보를 확인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모든 실종자로 넓히기보다 고위험 실종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처럼 빠른 발견 필요성이 큰 대상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사회적 필요성이 분명해지고 경찰 승인과 공공 CCTV 분석이라는 운영 구조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5단계입니다. 첫째, 가족이 앱의 사진, 인상착의, 마지막 목격 위치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둘째,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분석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셋째, AI가 해당 시간대와 장소 주변의 CCTV 후보 영상을 분석합니다. 넷째, 관제센터나 경찰 담당자가 AI가 제시한 후보 결과를 확인해 오탐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는 확정된 위치 정보나 진행 상황만 안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 수색 범위를 줄이는 보조 도구라는 것입니다. AI 요소 기술은 얼굴 인식 하나로만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실제 CCTV 각도와 화질이 좋지 않고 마스크나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신체 특징 감지, 옷 색상과 가방과 같은 인상착의 분석, 카메라가 바뀌어도 같은 사람 후보를 연결하는 사람 재식별 기술, 그리고 시간과 위치를 이용한 이동 경로 추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목표도 현재 위치를 정확히 맞춘다가 아니라 마지막 위치와 이동 가능 경로를 빠르게 좁힌다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앱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이 알고 있는 정보를 표준화해서 입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인상착의, 마지막 목격 장소와 시간입니다. 둘째, 경찰이 접수했는지, 분석 중인지, 확인이 완료되었는지와 같은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셋째, 시민 제보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보도 바로 공개하지 않고 경찰 검토를 거쳐 수색 자료로만 사용합니다. 중요한 제한은 앱이 CCTV 원본 영상이나 민감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는 개인정보 보호와 오탄 방지입니다. 첫째, CCTV 분석은 공공기관 내부망에서만 처리합니다. 둘째, 앱은 수색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습니다. 셋째, 접근 기록을 남겨서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조회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AI가 제시한 후보 결과를 바로 가족에게 보내지 않고 경찰이 최종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CCTV 관제, 위치 정보, 입력, 얼굴 신체 특징 분석, 사람 재식별 기술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구현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CCTV 인프라, 클라우드 서버, AI 영상 분석 모델, 가정용 모바일 앱을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오탄 문제 때문에 민간 앱이 직접 CCTV를 분석하지 않고 공공기관 내부에서 분석한 뒤
경찰이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 점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운영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기대 효과와 한계입니다.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색 초기에 확인해야 할 CCTV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 알고 있는 정보와 공공 CCTV 분석 결과가 끊이지 않고 연결됩니다. 셋째, 경찰과 관치센터가 반복적으로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구간도 있고 화질이 낮거나 사람이 가려질 수 있으며 AI는 오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실종자를 반드시 찾아내는 서비스가 아니라 수색 범위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실종자를 대신 찾는 서비스가 아니라 경찰과 관치센터가 수색 범위를 빠르게 좁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이 서비스는 일반 앱처럼 광고나 유료 결제로 수익을 내는 구조보다는 AI가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도입하는 공공안전 서비스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개인의 편의보다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수익성보다는 수색 시간 단축, 관제 인력 부담 감소, 가족의 불안 완화와 같은 사회적 편익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CCTV 관제 시스템과 경찰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앱은 신고 정보와 제보를 정리하고 CCTV 분석은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수행되며 결과는 경찰이 확인한 뒤 공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